미국 신경학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에서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일광욕을 하면 체내에서 합성되죠. 단 햇볕을 쬐기만 해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잘 나가시지도 않고 또 햇볕도 많이 없으니까 역시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확실히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비타민 D 일일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은이는 가토 도시노리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이세입니다. 오늘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식품 8가지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워낙에 뇌 관련해서 학식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군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으면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는 당연히 뇌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신경학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에서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보고서도 흥미로운데요. 비타민 D의 양을 조절해서 소량, 중량, 다량의 3단계로 중년의 쥐에게 먹여본 결과 소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한 쥐는 뇌의 단백질이 크게 손상을 입어서 비타민 D의 부족이 뇌의 노화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일광욕을 하면 체내에서 합성되죠. 어떤 분들은 15분, 어떤 분들은 5분 그러지만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합성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침 시간대 산책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단 햇볕을 쬐기만 해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잘 나가시지도 않고 또 햇볕도 많이 없으니까 역시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확실히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비타민 D 일일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건조되면 영양소가 응축되는데요. 비타민 D는 말린 표고버섯 100g당 12.7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즉 말린 표고버섯 5개 정도를 먹으면 일일 권장량 섭취량을 충분히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린 표고버섯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과 또 버섯이라서 그렇겠죠, 아연, 또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라스가 볼까요? 시라스가 뭐냐면 정어리의 치어로 만든 거더라고요. 이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 전통 음식을 주로 소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정어리 먹으면 되죠. 시라스를 말린 것은 100g당 61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큰 스푼으로 2번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라스는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또 안키모,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먹지만 밑에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만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안키모가 뭐냐면 아귀 간을 찐 요리라고 합니다. 일본 분들 이런 거 맛있게 드시네요.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없는 안키모도 실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혈관 건강, 그리고 세포의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 B2, 그리고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 당질 대사를 높이는 나이아신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2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안키모.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먹으니까 지금부터 보시죠. 우리 모기버섯 요새 자주 먹잖아요. 요즘 보니까 중국식 마라탕, 마라탕이 많이 먹죠. 거기에 마라탕에 보면 모기버섯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얼마 전에 모기버섯에 중국에서 수입한 모기버섯에 기준치를 훨씬 넘는 농약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중금속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또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목이버섯 좋다고 합니다. 건조된 목이버섯의 비타민 D 함유량은 100g당 85.4 마이크로그램으로 풍부해서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가 됩니다. 목이버섯은 철분도 많고 혈액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 제가 좋아하는 자방고등어.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를 먹으면 비타민 D만이 아니라 EPA와 DHA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등푸른 생선이니까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어, 요즘 뭐 청어로 만든 과메기 절입니다. 과메기에 또 소주, 이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은 자제해야 됩니다. 청어는 비타민 D는 물론이고 비타민 B6와 비타민 A,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EPA와 DHA도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연어알,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연어알은 EPA와 DHA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연어니까 그렇겠죠. 또한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젊어지는 비타민도 있습니다. 또한 연어알은 연어와 같이 색소 성분으로 항산화 성분이 그 분홍색 말하는 거죠. 아스타크잔틴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단 염분과 풀인체가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접하지만 연어알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접하지 않죠. 어찌됐든 간에 풀인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통풍 조심해야 하실 분들은 요건 드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인 연어에는 100g당 32 마이크로그램, 또 분홍 연어에는 33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어를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의 1일 섭취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어를 먹을 때 칼슘을 포함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뼈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연어 이슈는 있긴 하지만 연어 너무 많이 안 드시면 되죠, 뭐 그죠? 하루 한 토막 정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뇌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칼슘이라는 건데요. 칼슘이 저는 그냥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을 필요로 하기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 간 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이 칼슘이 돕는다고 하네요. 뼈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뇌의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은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출혈을 방지하는 등 인간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칼슘을 섭취하는 데는 우유 등 유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유제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영양학 균형을 생각한다면 나토와 두부 등 콩 제품이나 작은 생선과 해조류 또는 녹황생 채소 등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우유는 우리가 뭐 소젖은 인간이 먹을 게 아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영양소로 보면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우유에 뭐 카제인 같은 건 문제가 좀 되죠. 항생제를 먹인 소에서 나온 우유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도 우유는 어쩔 수 없이 자라는 애들이라서 먹이긴 하는데 우리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우유보다는 그런 건강 이슈가 있는 우유보다는 뭐 나토, 두부, 콩 제품 그리고 작은 생선, 해조류, 녹황색 채소 이런 거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저자가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 거를 많이 해석해 놨는데요. 많이 소개했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풍부한 식품 이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책에 충실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고나츠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송체라는 겁니다. 시금치에 3배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얘가 비타민 에이스, 비타민 ACE 가장 중요한 비타민 에이스를 균형 있게 섭취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요. 소송체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금치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청경채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겼네요. 이게 영양소가 그렇게 좋다는데 일본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요. 요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요게 이렇게 균형 잡힌 거 우리나라에서 혹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사면은 아시죠? 요건 안주로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작은 생선을 통으로 먹으니까 칼슘도 풍부하고 또 이건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EPA와 DHA 많겠죠. 세포 재생이나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2와 또 비타민 E 그리고 나이아신도 시한면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깨는 100g당 1200mg의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양이 우유의 10배입니다. 참깨 좋죠? 참깨 드시면 되겠습니다. 참깨랑 들깨랑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되겠네요. 빈혈 예방에 필요한 철분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유제품은 일단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는 칼슘은 물론이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우유가 한 두어 가지 이슈만 아니면 참 좋은 건데, 그죠? 자, 그다음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식품 4가지인데요. 요거 전에 제가 준비한 칼슘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요거부터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요게 이제 미국 헬스닷컴에서 소개한 건데요.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인데요. 우유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두부는 반컵 분량의 두부에는 칼슘이 무려 434mg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신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죠. 고단백 식품이고 또 근육 만들기, 또 몸매 가꾸기에도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멸치 정어리. 쉽게 접할 수 있죠. 멸치 정어리는 100g당 칼슘이 509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었네요. 정어리는 칼슘이 풍부한 또 생선이기도 하죠. 요 정어리 통조림 같은 경우는 100g짜리가 약 351mg이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밑에 아몬드가 좋다고 하네요. 아몬드는 약 28g마다 칼슘 75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같은 경우는 또 뭐 단백질도 풍부하죠. 요 아몬드 1온스 아까 말했던 28g에는 단백질이 또 12%가 들어있고 비타민 E와 칼륨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으로 적당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이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안 하고 그냥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역시 좋죠. 그 다음에 연어 반 캔에는 232mg이 들어있다는데요. 환경 친화적으로 양식된 연어나 자연산 연어가 없다면 연어 통조림을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어 통조림 반 캔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무려 38m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육질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주로 그냥 연어 말고 환경 친화적으로 양식된 연어나 자연산 연어를 드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좀 구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다음에 브로콜리입니다. 2컵 분량의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86mg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오렌지에 비해서 2배나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죠. 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이 대장암과 방광암을 포함해서 몇 가지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7번째는 케일입니다. 한 컵 분량의 케일에는 칼슘이 101mg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C 굉장히 많고 비타민 A도 권장 섭취량의 2배나 들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K가 또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항암 물질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케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청경채 좋아하는데 청경채 나오네요. 잘게 썬 청경채 한 컵 분량에는 칼슘이 74mg 포함되어 있고요. 칼로리는 9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A와 C, 칼륨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9번째 무화과. 무화과는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무화과 2분의 1컵 속에는 칼슘이 무려 212mg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섬유질과 칼륨도 풍부하고요. 이게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적이게 하며 또 뼈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입니다. 큰 오렌지 한 개에는 칼슘이 무려 74mg이 들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27mg이 들었는데요. 오렌지 주스는 그냥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여기는 당도 많이 들고 첨가물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짜서 먹어야 되겠죠. 오렌지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비타민 C와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열량은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렌지까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걸 알려드렸고요.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에서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식품 4가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도 이렇게 저랑 같이 책도 읽고 공부하시지만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요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단순 학습 능력이 아니고 뇌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은 뇌의
영양소라고 불리는 레시틴에 관해 알아봅시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유전자의 정보 형성과 육체의 재생을 돕는 세포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을 섭취하면 신경 전달 물질 중 특히 뇌로부터 오는 명령을 신경에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증가하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건망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드셔야 되겠네요. 이런 음식들은. 또한 뇌 신경세포가 모인 백질 있죠. 백질 허옇게 생긴 부분이 백질이죠. 그것도 딱 찍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 백질의 대사도 돕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네트워크가 단단해집니다. 레시틴은 지질의 대사도 촉진하고요. 세포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뇌에도 몸에도 모두 유용한 성분입니다. 레시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다음 4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대두입니다. 대두, GMO 대두 아니죠. 네. 건조한 대두 300g에는 100mg의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두에 포함된 레시틴은 혈액 속에 오래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두 레시틴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둘러붙지 않도록 잘 녹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어, 장어는 꿀이죠. 장어구이로 요리해 먹으면 레시틴은 물론이고 장어구이 1인분으로 비타민 A의 1일 권장 섭취량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비타민이 비타민 E와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말 그대로 자양강장 식품이죠. 그 다음에 달걀간. 달걀간은 우리가 쉽게 접하진 않지만 레시틴을 많이 포함한 달걀간은 뇌에도 좋은 것은 물론이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기가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어디냐 달걀간뿐만 아니라 소의 간도 그렇죠? 철분이 풍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땅콩. 땅콩은 그냥 땅콩 말고 소껍질 안 깐 땅콩이 제일 좋죠. 땅콩은 견과류 중에서도 레시틴이 가장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먹어도 높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 간식으로 최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배고플 때 땅콩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팁인데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저는 이제 호두, 땅콩, 그 다음에 아몬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제가 제 줌으로 한 반 줌씩 집어넣으면은 종이컵 한 컵에 싹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이제 먹습니다. 그렇게 한 컵 하루에. 내가 혹시나 어쩔 때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식사가 좀 부족해서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는 그거 한 컵 더 먹고 그렇게 해갖고 딱 맞춰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이제 뭐 살찐다냐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겉껍질 안 깐 땅콩, 아몬드, 호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뭐 몇 그램 이렇게 맞출 거 없이 그냥 종이컵 한 컵 딱 가득 채워서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치매 예방식품 8가지 발표했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2배가 높아진다고 하죠. 근데 비타민 D는 일감용을 하면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볼까요? 말린 표고버섯, 그다음에 시라스, 안퀴모. 시라스, 안퀴모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거니까요. 모기버섯, 고등어, 청어, 연어알도 잘 접하지 않지만 연어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말린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도 조금 퓨린이 좀 많다고는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말린 표고버섯, 모기버섯, 고등어, 청어, 뭐 연어 이렇게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칼슘인데요. 칼슘은 뼈를 강화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뇌세포 간 전달 경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뇌의 정보 전달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은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출혈을 방지하는 등 인간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토와 두부 등 콩 제품이나 작은 생선과 해조류 또는 녹황색 채소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요거 고마스나는 우리가 잘 안 먹는 거고 시샤모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죠. 참깨, 유제품 등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요 책에서 설명한 게 조금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개를 뽑아드렸습니다. 10개 제목만 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우유. 둘째, 두부. 세 번째, 멸치와 정어리.
그다음에 네 번째 아몬드, 다섯 번째 연어, 여섯 번째 브로콜리, 일곱 번째 케일, 여덟 번째 청경채, 아홉 번째 무화과, 열 번째 마지막으로 오렌지, 이렇게 칼슘이 많은 풍부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